자, 이제 60페이지에 보면 업무 범위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31번 문제부터 보죠. 다음 중 법인인 개업공개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사원 또는 공인중개사가 된다. 자, 지금 이렇게 하면 틀려요. 사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해되고 사원 대표자를 제외하고 나서 사원 임원의 3분의 1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사원 또는 임원은 공인중개사해야 된다. 그럼 틀려요. 이번에 자,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주된 사무 설치된 지역을 관하는 등록처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하나씩 설치할 수 있죠.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법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법인인 개업공개사만이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 알선,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도 할 수 있는 거죠. 3번에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 모두가 계약서나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사원 또는 임원만이 작성할 수 있는 거고, 공인중개사 사원 또는 임원만이 작성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 또는 임원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죠. 그 다음에 5번에 법인인 개업공개사만이 업무지역이 전국인계사는 아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도 전국이죠. 자, 32번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자, 14조 기준 업무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자, 법인인 개업공개사 할 수 있는 업무 6가지는 모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할 수 있어요. 경매, 공매 업무까지 할 수 있죠. 자, 이번에 법인인 개업공개사 할 수 있는 업무 14조 규정 업무를 부칙에 의한 개업을 할 경우 중개업 법령에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자, 이게 부칙 개업공개사도 14주간 업무를 다 할 수 있는데 딱 하나 빼고 할 수 있어요. 경매, 공매 업무.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 알선, 매수 신청 대리 업무는 공인하고 법인만 할 수 있고 부칙은 못하죠.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부칙했다 라고 하면 자, 중개사법엔 상대 등록 취소가 아니라 이거는 일단은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법인인 개업공개사 할 수 있는 업무 외 업무를 법인인 개업공개사 할 경우 해당 법인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법인은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거 외 업무를 하게 되면 상대 등록 취소 3번이 맞는 내용이죠. 4번에 법인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정구를 한다. 다만 특수법인은 정구를 업무지역으로 할 수 없다. 특수법인,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하시는 법인 있죠.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 특수법인, 업무지역 당연히 전국이에요. 일단 업무지역이 전국이 아닌 것은 부칙 빼놓고는 다 업무지역 전국입니다. 분사무소도 전국이에요. 자, 5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법인 개업공개사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개인인 개업공개사 업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른 법률 허용하고 있지 않은 한 개인인 개업공개사 경업조차는 불가능하다. 개인 중에서 개인 중에서 공인은 뭐까지 할 수 있다. 14주간 업무에서 경매까지 할 수 있고요. 부칙은 경매할 수 없죠.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들은 다른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다 제한하지 않는 것들은 다 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3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1번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중개업 업무에 속한다. 자, 14조에 규정된 업무 있었죠? 자, 다시 한번 14조에 규정된 업무를 한번 볼까요? 자,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향을 못 줘서 살펴보는데 이 업무는 상업용 건축 및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이 있었고요. 관리 대행.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부동산 이용. 그 다음에 개발 그리고 거래가 하는 뭐예요? 상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에 대한 경영기법이라든가 경영정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공하는 걸 할 수 있고, 그
그 다음에 또 이제 네 번째는 상업용 건축 및 그 다음에 주택의 분양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분양을 뭐 한다? 대행하는 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사, 그 다음에 도배업에 대한 용역 알선이 있었죠. 알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그 다음에 또 취득 알선, 매수 신청을 하는 거예요. 대리원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 6가지 부분. 자, 6가지 자꾸 눈에 익혀 두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보면, 일단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 1번에 보면 일반인 대상으로 경영법, 경영정보 제공하는 것은 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 그러는데요. 잘 보시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누구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부분 틀렸고, 이번에 중개법인은 수원시 권성구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2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등록관청별로 1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3번에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여러 명의 소속공개사를 채용한다면 소속공개사 모두가 직무교육 받아야 된다. 자, 일단은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소속공개사는 직무교육이 아니고 실무교육입니다. 다시 한번, 소속공개사는 직무교육에는 무슨 교육이다? 실무교육. 자, 그러면 4번에 을중개법인은 A건설 회사로부터 상가의 최초 분양 시 분양대행을 의뢰받았을 때 이를 수행할 수 없다. 이거는 당연히 수행할 수 있죠. 상가 분양대행 할 수 있고요. 자, 자본금 1억 원인 주식회사 형태 중개법인은 이사 1인을 두던다. 이건 상법에 있는 규정이에요. 자본금 10억 미만인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사 1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한 사람과 이사 1명, 2명 갖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개업공개사의 업무 범위에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에 개업공개사가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인 경우 업무 지역은 전국이다. 자, 법인, 공인중개사 업무 지역 전국이고요. 부칙, 자, 이번에 보면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의 업무 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광도 관할구로 하죠.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를 채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무 지역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에요. 소속 공개사 10명 청해도 사무소 소지 특강도입니다. 자, 디귿에 주택법상 주택의 분양대행도 중개법인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 자, 주택 분양대행 겸업에 해당되죠. 디귿 맞고요. 리을에 모든 개업공개사는 경매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선 및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선, 매수 신청 대리 업무는 법인하고 공인만이 할 수 있고요. 부칙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자, 미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와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 법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제한할 수 없다. 공인하고 부칙은요, 다른 법에서 제한하는 것 빼놓고는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음도 틀렸죠. 자, 그 다음 비읍에 부동산 이용개발 거래하는 상담활동은 모든 개업공개사가 경법할 수 있는 업무이다. 자, 이런 컨설팅, 이용개발 거래 상담 컨설팅이죠. 이건 모두 다 할 수 있는 업무들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니은, 리을, 미음이죠. 자, 3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부동산 중개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자, 법인은 개업공개사는 토지의 분양대 업무 할 수 있다. 상업용 건축 및 주택의 분양대행이죠. 토지의 분양대행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는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하고 의뢰로부터 보수받을 수 있다. 자,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 자, 상담, 컨설팅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니은은 일단 맞는 내용이네요. 디귿에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전 해고한 때 지체 없이
국토교통을 전환받을 때라 신고해야 된다. 자, 해고합니다. 고용과학이 종료되죠. 그러면 지체없이가 아니라 10일이네. 개업공개사 갑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개업공개사 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을은 개설 등록 신청 시 건물주의 사용 승낙서 첨부된다. 건물주의 사용 승낙서가 아니라 사무소에 권한 있는 개업공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하죠. 그러면 자 이게 기억의 x, 니은의 o, 그 다음에 디귿, 리을 각각 xx 이렇게 되죠. 답은 1번이네요. 자, 공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주택의 분양대행 할 수 있고요. 부동산 이용개발 거래 관한 상담, 컨설팅이죠. 할 수 있고요.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 도배업체 소개할 수 있죠. 개업공개 대상으로는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답은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 기억님 디귿인데요.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자, 일단은 14조에 규정된 업무는 법인인 개업공개에서 이거 외에는 할 수 없고요. 요거 외 업무를 하게 되면 상대 등록 취소 이렇게 됩니다. 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있어서의 부동산 관리 등이 있었죠. 부동산 이용개발 거래 관한 상담, 누굴 대상으로 한 개업 공인중개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자, 여기 개업자 빠지면 안 된다. 공인중개사 대상하면 틀립니다. 상업용 건물과 주택이 분양된 토지에 분양되면 안 되죠. 이사도배업 알선합니다. 이사도배업을 하라는 얘기 아니었고 경매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선 매수성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일단은 자꾸 연습해놓고 지금 이럴 때 자꾸 연습을 해줘야 돼요. 자, 37번 볼까요?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자, 주택의 임대관리 할 수 있고 부동산 개발 상담 할 수 있는 거죠.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자, 주택과 상가의 분양대행이고요. 토지의 분양대행은 할 수 없는 것이죠. 4번에 토지, 개업공개사를 대상하는 중개업의 경영기법 전공 할 수 있고요. 의뢰는 의뢰에 따른 주거, 이제는 무슨 용역알선, 이사도업체 소개할 수 있죠. 자, 토지의 분양대행, 3번이 틀린 거죠. 자, 그러면 38번 문제 보죠. 분양대행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분양대행업자는 타인 소유 부동산의 판매에 종사하는 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의 판매업을 종사할 경우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갖게 된다. 자, 그런데 판매 업무는 이런 판매 대행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개업공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이지 개업공개사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나라는 분양 방법이나 분양가의 분양 시기, 분양 자격자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지 않다. 자, 일단은 이 규율됩니다. 주택은 주택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상가는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규제되고 있습니다. 3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주택의 분양 대행에 대하여 규모에 상관없이 대행할 수 있다. 규모에 상관없이 대행할 수 있다. 자, 3번이 맞죠. 규모 상관없고 분양하든 미분양분이건 바로건 다 할 수 있는 거죠. 상가도 마찬가지고요. 4번에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양대행이란 분양대행 계약에 의거 건물이나 토지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판매하는 데 관련된 대리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이다.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판매하는 건데요. 지금 판매대행, 분양대행이죠. 이거는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 부분만 해당되고 토지나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자, 5번에 분양대행업이란 자신이 직접 개발한 택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 판매하거나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이다. 자, 분양, 직접, 자, 도급을 주어 건설한, 이건 내가 직접 하는 거죠. 남이 지어놓은 것을 대신 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지어놓은 것을 대신 팔아주는 업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9번 문제 보죠. 법인은 개업공개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은 중개법인은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역 목적으로 설립돼야지만 다른 법률 규정에 중개업을 쓴 법인 그렇지 않다.
자, 다른 법률 규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소위 말하는 뭐예요? 특수법인이죠. 특수법인들은 자, 여기에서 실적으로 이런 등록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법인의 업무 지역은 주된 사무소의 경우 전국으로 하여야 하며 분사무소의 경우 사무소가 소지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까지로 한다. 자, 법인 전국, 분사무소 전국이에요. 3번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결격 사유가 있는 사원 또는 임원이 있을 경우 2개월 내에 그 사유를 해소해야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 자, 사원 또는 임원은 결격 사유가 당연히 없어야 되죠. 만약에 2개월 내에 사유를 해소해야지만 등록 취소를 당하지 않죠. 3번이 일단은 3번도 일단 맞는 내용. 자, 2번이 일단 틀린 거죠. 법인, 분사무소 모두 전국이죠. 자, 4번에 법인은 개업공개사의 대표자 또는 분사무소 책임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의 날인 하여야 한다.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개사와 개업공개사 같이 서명의 날인 하는 거죠. 5번에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며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2 이상은 공인중개사야 된다. 자, 대표자 제외하고 3분의 2 이상 공인중개사야 된다. 일단 맞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2번 부분 일단은 법인하고 공인은 업무지역 무조건 전국이다. 특수법인도 전국이고 분사무소도 전국이에요. 자, 개시 의무 사무소에 보기신고서. 자, 개시 의무 있었죠? 자, 개시 의무 한번 볼까요? 개시 의무 부분인데, 자, 등, 자, 수, 업 이렇게 되죠.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있고요.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있습니다. 보수요일 편대표, 업무보증 설정서를 했죠. 자, 분사무소는 등록증 대신에 설치신고 필증이고요. 자, 자격증은 개업공개사업뿐만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업까지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보수요일 편대표는 원본이라고 하면 틀려요. 그럼 사본이건 원본이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게시물을 위반한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이때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안 걸어뒀다라고 한다면 이때 100만 원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없습니다. 걸어둘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 있으니까. 자, 그러면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법인의 분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할 게시물이 아닌 것은 설치신고 필증, 보증설정 서류, 등기사항 증명서, 자격증 원본, 보수일 편이죠. 등기사항 증명서는 해당이 없죠. 41번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가 사무실에 게시할 사항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인감증명서 게시 의무 없죠. 등록증 원본. 자, 등록증 원본이 있습니다. 자, 부칙은 등록하는데 왜 등록증 원본이 있느냐. 부칙은 일단은 등록한 것으로 간주해 줌으로써 등록증이 교부됩니다. 수요일표, 환대표, 자격증 원본. 자, 부칙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없어도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은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거는 있고요. 보증 설정 서류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아닌 것은 기억 하나네요. 기억 하나고 니은, 디귿, 리을 소속 공개사였다면 자격증 원본 들어가죠. 미음 다 들어갑니다. 자, 특히 여기서 문제는 없지만 이 등록증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예요. 시험제 실제 나온 거예요. 자, 사업자 등록증 원본 이렇게 이거 틀린 거예요. 자, 이 등록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이지 사업자 등록증이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들 조심을 해 보셔야지만 되고요. 자, 42번 문제 보죠. 부동산 중개업의 휴업, 폐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개업공개사가 휴업 신고한 후 업무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차 신고한다. 자, 일단 휴업 신고를 하고 나서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 휴업 사전 신고죠. 휴업하고자. 폐업 사전 신고죠. 폐업하고자. 업무 재개하고자. 기간 변경하고자 이렇게 됩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1번 맞는 내용이에요. 이번에 부득이한 사유로 중개업의
휴업기간이 6월을 초과할 경우 그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등록관청에 기간변경 신고한다. 기간변경 하고자 할 때, 이것도 사전이죠. 이때는 사전이니까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면 되는 거죠. 자, 3번에 휴업신고 및 폐업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자, 휴업신고와 폐업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고요. 기간변경 신고와 업무재개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자, 휴업신고, 휴업, 그 다음에 또 폐업, 신고, 요거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기간 변경, 그 다음에 또 업무 재개 신고. 이거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자, 이거 하면서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게 있을 거예요. 휴업신고와 폐업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는데, 없는 이유. 자, 뭔가를 들고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라 했어요. 뭔가를 들고 한다면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으로 넘어가면서도 꼭 필요한 겁니다. 휴업과 폐업, 이거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 줘야죠. 그래서 전자문서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4번에 분사무소는 개별적으로 휴업 또는 폐업 신고 할 수 있다. 분사무소 개별적으로 휴업 신고, 폐업 신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변경이 하고자 하는데 휴업기간 만료되기 전까지 등록관청 신고하고 기간변경 1회 3개월 초과할 수 없다. 자, 만료되기까지 하고 부득이한 사유일 때는 기간변경, 자, 일단은 그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자, 부득이한 사유가 뭐 있었죠? 부득이한 사유는 뭐였죠? 요양, 입영, 취학,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있죠. 자, 요양, 입영, 취학,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됩니다. 자, 43번 문제 보죠. 다음,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개업공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경우 등록증 첨부하여 미리 신고해야 한다. 3개월 초과해서 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하죠. 맞는 내용. 개업공개사가 개설 등록 후 3개월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 못할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폐업 신고해야 된다. 3개월을 초과해서 업무 개시하지 못할 때는 일단은 휴업 신고하면 되겠죠. 폐업 신고할 필요가 없고 2번이 일단 틀린 거죠. 3번에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지 않다. 자, 일단은 휴업이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그리고 자, 이때 입취준 일단 6개월 초과할 수 있다 그랬죠. 다시 한번 뭐죠? 요양, 입영, 취학,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4번 문제를 볼까요? 자,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요건 했죠. 5번에 부동산 중개업의 재개, 휴업 기간의 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 자, 일단 보죠. 여기서 보면 업무 재개 신고, 기간 변경 신고. 요때는요. 일단은 뭐가 된다.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 자, 휴업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를 못 하는데 자, 기간 변경과 업무 재개는 전자문서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44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을 했습니다. 1번에 개업공개사인은 2월을 휴업하면서 등록관청에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받았다. 자, 몇 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할 때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것이지 2개월은 신고 대상이 아니니까 과태료 대상도 되지 않죠. 이번에 개업 공인중개사 B는 징집으로 인한 입영으로 7개월의 휴업을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후 6개월의 휴업기간을 변경 신고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개업공개사는 C는 질병 요양으로 10월에 휴업을 등록처에 신고했다. 자, 입취준, 요양, 입영, 취약, 이에 주는 부득이한 사유일 때는 6개월 초과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폐업 신고하지 않아 20만 원 과태료 처해졌다. 100만 원 이하니까 20만 원 과태료 처해질 수 있죠. 개업공개사 E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등록한 채 전자문서로 했다. 자, 변경 신고를 전자문서로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기간 변경 신고와 업무재개 신고는 전자문서로 가능하죠. 자, 4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휴업, 중개업의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요. 1번에 개업공개사가 3월 이하의 휴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이를 미리 신고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일단은 3월 이하의 휴업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죠. 그냥 휴업해도 됩니다. 이번에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바로 업무를 개시한다면 등록 신고해야 된다. 자,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못할 때 신고하는 것이지 바로 신고하는 것은 아니에요. 2번이 일단 틀린 내용이네요. 3번에 개인인 개업공개사가 사망했습니다. 세대를 갖춘 자 폐업신고할 의무 없다. 사망하면 폐업신고 의무가 없어요. 사망하면 일단은 폐업신고할 필요가 없는데, 자, 해산했을 때는 일단 등록증 반납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업무정지 처음 받은 경우 당해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업신고할 수 있다. 자,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더라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지기간 동안 뭐에 해당돼서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일단은 등록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종사할 수 없을 뿐. 폐업신고 당연히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폐업신고가 수리된 후 중개사무소를 폐쇄하지 않고 중개업을 계속할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로 처벌받게 된다. 수리된 이후에 사무실 문 열고 계속한다면 무등록업자가 되는 거죠. 형벌 3-3 보수 청구권 자체도 없다고 그랬죠. 자, 46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개사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 자, 휴업 신고는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휴업 신고 관련된 부분. 자, 이거 종종 나오는 거예요. 휴업 신고와 폐업 신고는 전자로 할 수 없다. 왜 전자로 할 수 없다? 이거는 등록증을 직접 들고 와야 되기 때문에 기간 변경 신고, 업무적인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별도로 휴업신고할 수 있다. 분사무소는 개별적으로 휴업신고, 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취약을 이유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6월 이상 휴업할 수 있다. 자, 6개월 초과해서 당연히 휴업할 수 있죠. 디귿 일단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휴업한 개업공개사가 만료 후 중개업을 재개신고하지만 벌금은 과태료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자, 일단은 휴업과 폐업 신고 의무 위반하면 형벌은 아니고요. 그냥 과태료, 질서벌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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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X 이렇게 되겠죠. 자, 47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개업의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에 징집으로 인한 입영의 경우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일단 징집으로 인한 입영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자, 문제는 없다 그랬죠. 있다가 맞는 거죠. 1번은 틀렸고 2번에 휴업과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 할 수 없고 기간 변경 신고와 업무재개 신고는 전자문서 할 수 있다. 자, 벌써 몇 번 얘기한 거예요. 2번 일단 맞는 내용이죠. 지금은 이제 칠판이나 뭐 이런 데 요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3번에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를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 폐업 할 수 없다. 분사무소 개별적으로 휴업신고, 폐업신고 할 수 있고요. 개별적으로 휴업신고, 폐업신고 할 수 있고, 자, 개별적으로 업무정지 처분도 할 수 있다 그랬죠. 4번에 휴업기간 중에는 폐업은 할 수 있으나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수 없다. 휴업기간 중에도 이전할 수 있습니다. 폐업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보죠. 휴업기간 중에는, 자, 휴업기간 중에는 일단은 이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이때,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전은 가능해요. 휴업 기간 중, 업무정지 기간 중 사무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이전은 가능하지만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이전은 할 수 없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구분해 줘야 돼요. 자, 휴업 기간 중에 이전 가능하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이전 가능하다. 가능한데 다만 다른 개업공개 사무소 이전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업무정지 받았습니다. 자, 갑이 업무정지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자, 아예 빈 사무소로는 이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전하되 업무는 못하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을이라는 개업공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는 이전할 수 없는 거죠. 빈 사무소로는 이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5번에 중개업의 폐업 신고를 관할 세부전에서 할 수 없다. 자, 일단은 이제는 폐업 신고를요. 자, 휴업 신고가 아니고 폐업 신고예요. 휴업 신고는 해당 없습니다. 폐업 신고만큼은 자, 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 신고를 등록관청에다가 중개업에 의한 폐업 신고 같이 할 수 있고 또 부가치세법 폐업 신고 세무서에다가 할 때 중개업에 대한 폐업 신고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업 신고는 등록관청이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세무서에도 폐업 신고할 수 있고요. 또 부가치세법의 사업자 등록에 대한 폐업 신고도 등록관청이 직접 할 수 있고 세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조심할 것은 폐업 신고만입니다. 휴업 신고는 해당 없고요. 48번 다음 중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자, 이전 신고, 폐업 신고, 등록 취소. 이전 신고, 폐업 신고, 등록 취소. 요 세 가지가 철거해야 될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전 신고했을 때, 취소 처분 받았을 때, 폐업 신고했을 때, 자, 그다음에 사무소 명칭 표시를 위반하여 등록관청에서 철거 명령했을 때, 그다음에 휴업 신고는 철거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지 않았을 때는 대집행법에서 뭐 할 수 있다? 대집행할 수 있다. 자, 사무소 명칭과 관련된 부분을 위반하면 요것도 조심할 것. 사무소 명칭과 관련된 부분을 위반했을 때, 자, 철거 명령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대집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하라는 이전 신고, 폐업 신고, 등록 취소 요때는 철거 명령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바로 철거할 수 있다. 대집행법에서. 그다음에 49번. 자, 이제 설치된 사무소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는 경우 명시된 것을 못 어기는 것은 뭐였죠? 폐업 신고, 등록 취소, 이전 신고. 니은 휴업 신고. 이건 해당 없죠. 그래서 기업, 디귿, 리을 이렇게 됐고요. 자, 업무 정지도 철거 사항이 아니라는 것도 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중개계약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